4차 산업과 빅데이터 이해 2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의 수업의 주제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적 위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세계 AI 시장 분석부터 KAI 챔피언의 돌파 전략까지 생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학과 수업에서도 이 KAI로 이용해서 학과를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AI의 4강 구도입니다. 4강 구도라면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으로 4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구분에 대한 특징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자, 먼저 미국의 특징은 빅데스크를 주도를 하고 있죠. 이 빅데스크를 주도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민간 주도로 주도로 하고 있죠. 그 다음 혁신의 속도와 극대화 및 규제가 최소한되어 있어서 미국의 이 AI 4강 구도에서는 빅데이터를 주도를 하고 있다 하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면 됩니다. 그 다음 중국이죠. 중국은 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AI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에 1위의 목표로 정부 주도의 압도적인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유럽은 이 미국과 중국과는 달리 윤리와 규제의 선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보다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집중적으로 하고 EU의 AI법 발효를 생각을 하고 있죠. 일본에는 이 로봇의 융합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고령화의 문제죠. 그래서 고령화 문제를 하다 보니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얻게 되죠. 이것을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소사이어티 5.0을 로봇 기반의 적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4개의 나라의 각각 다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에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 해서 1위 정도에 될 수 있죠.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AI가 왜 있느냐면 오픈 AI라든지 구글의 AI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AI라든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이 AI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이 AI가 GPT의 의미 개념보다도 생태계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다. 오픈 AI나 구글의 제미나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가 표준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하드웨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의 약 80%를 독점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은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다. 하드웨어를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중국은 한 60%의 이의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이 인원이 스케일이 우월하고 있죠. 그래서 인구가 14억 인구의 기반의 거대한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 인프라에서 1,400만 대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안면 인식 기술 등 국가 주도의 차세대 AI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슬픈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파악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마케팅 측면에서 사람의 안면 인식에 의해서 결제를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윤리에
유럽과 융합의 일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글로벌 표준 세팅에서 2024년에 최초로 포괄적인 EU AI 액션의 발효를 하게 되었죠. 인간 중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AI를 사용하는 데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AI 윤리라는 의미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회적 문제에서는 고령화가 일어났죠. 그 대응하기 위해서 소사이트 5.0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산업의 융합을 일으키다 보니까 도요타에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강력한 제조업 기반의 로봇을 적용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권을 지기 위해서 6대 AI 핵심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6대 AI 핵심 기술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반도체죠. AI 반도체는 이 데이터의 처리 속도나 NPU나 HBM 하드웨어가 이 반도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AI는 어떻게 따져보면 이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CPU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초거대한 언어 모델입니다. 우리가 LMA라고 하죠. 이 LMA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인간의 뇌에는 사고를 가지고 있죠. 사고와 추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사고와 추론을 할 수 있는 이 단계를 AI는 알고리즘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라면을 먹어야 되겠다. 오늘 뭐를 먹지? 라면을 먹겠다. 그럼 라면을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라면을 사가와야 되죠. 어떤 라면을 살 거냐? 그럼 라면 끓이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죠. 라면을 어떻게 끓이느냐에 따라서 이 라면 맛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 가는 거는 사고를 추론하는 단계에서 기반 알고리즘을 만들다 하는 의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햄버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의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햄버거를 먼저 첫 번째는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햄버거의 빵을 구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빵을 구분해서 이 빵 안에 버터를 바른다. 이 버터 바를 때 주로 버터 캡을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이 버터를 바를 때 버터 칼을 가지고 버터를 떤다. 버터를 떠서 빵에 바른다. 이런 하나하나 단계를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런 알고리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단계가 AI라는 빅데이터에서 AI라는 형성이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에서는 빅데이터의 인프라라는 거죠. 우리가 PC에서 저장한다든지 핸드폰에서 저장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용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클라우드에다가 저장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초지능 학습을 위해서 거대한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이 운송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는 알고 있죠? 사람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데이터들이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 형성한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모아하게 되면 굉장히 큰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로봇공학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의미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생산할 때 이 로봇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 식당에 가면 이 식당에서 배달한다든지 이런 의미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인천공항에 가면 안내하는 로봇도 있죠. 그래서 이런 로봇을 사용함으로써 인건비는 줄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로봇공학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융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은 여러분들이 차량으로 많이 볼 수 있죠. 이 차량에는 자율주행은 차량뿐만 아니고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 공장에서 주로 많이 썼던 자율주행은 라인 따라서 이 기계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은 차량뿐만 아니고 공장 자동화의 시스템에서도 가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로봇의 성장이 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다섯 번째는 산업용입니다. 산업용 AI 플랫폼이죠. 산업용의 AI 플랫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기상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작동할 거냐 하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작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AI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제조에, 그 다음 물류, 기존에 제한은 스마트의 생태계를 우리가 이 AI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이 LG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가전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AI 윤리 및 규제 표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해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AI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죠. 거짓 뉴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첫 번째는 AI 반도체, 두 번째는 초거대 언어 모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빅데이터 인프라, 네 번째는 자율주행 및 로봇공학,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산업용의 AI 플랫, 그 다음 여섯 번째는 AI 윤리 및 규제 표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대 핵심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글로벌 AI 현주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글로벌 랭킹은 6위입니다. 순위 종합 6위를 가지고 있죠. 29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다뤄야 되겠죠. 확고한 우리의 강점이 있죠. 뭐냐면 5G라든지 앞으로는 6G라고 6G라는 통신의 인프라가 구성이 다른 나라보다도 우선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반도체 제조죠. 반도체 제조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세계적인 수준의 하드웨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AI의 상위 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약점은 기반의 알고리즘 연구가 좀 저조합니다.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도 조금 떨어지게 되죠. 소프트웨어의 원천 기술이 부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뚜렷한 약점만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도 1, 2 정도의 순위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역할을 하면 이 수업 내용은 학과와 AI, 그래서 학과의 4차 산업의 혁신, 그 다음 학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형성해서 새로운 앱을 만들어낸다는 수업의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고 뚜렷한 약점을 여러분들이 강점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우리 한국의 무기 인프라,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최고의 반도체는 어디에 있느냐면 AI의 필수품인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HBM을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세계 점유율이 90% 이상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초고속 네트워크죠.
세계 1위인 수준의 5G의 통신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죠.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6G까지 성장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IT 적응력이죠. 우리 한국의 사람은 적응력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등 산업 현장과 실생활에 바른 AI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학과에서 주로 하는 AI의 내용을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면 우리 한국의 무기인 압도적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인재의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원천 기술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원천 기술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LLM이라든지 기반 알고리즘 연구의 역량이라든지 세상의 AI 전문 연구자의 밀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따지면 양량도 없고 그다음 연구자 밀도도 없다 했을 때는 이 기술이 부족이 돼서 우리가 이 상위로 갈 수 있는 의미를 부재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학습 데이터의 부족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한국어를 써요. 한국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학습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어렵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요, 우리가 한글 워드 프로세서가 있죠.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확장자에 보면 HWP라고 있습니다. 이 HWP는 그냥 어떤 이 한글 워드 프로세서가 문서를 작성하는데 암호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글 HWP X라는 확장자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AI로 끌고 올 수 있는 버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에서는 절대적인 부족인데 우리가 이 주로 쓰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게 되면 이 부족분을 조금이라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민간 투자의 격차입니다. 민간 투자의 격차는요, 우리나라에서 이 한 개의 연구진이 여러 개의 연구진들의 무한 이통 금액 하나가 미국의 한 회사의 금액보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빅테이크 1개 회사의 투자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전반 민간 R&D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것은 핵심 원천 기술이고 그 다음 학습 데이터를 그 다음 민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챔피언이 되려면 뭐냐면 하드웨어의 에코시스템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 다음 엔비디아의 HBM의 칩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자체 생산에 AI의 가우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의 기반의 중요수를 가지고 있죠. 온 디바이스 AI 생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AI를 가질 수 있는 이 하드웨어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핸드폰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스마트 가전의 통합의 플랫폼으로 LG 신큐라는 고도화를 가지고 있죠. 집에서 우리가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IoT라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에서는 AI와 IoT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의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네이버에서 주로 쓰는 거죠. 한국어 특화의 초대의 AI. 그러면 우리나라가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AI의 클라우드를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네이버에서 한국 사람에 맞고 한국 사람의 문화에 맞는 하이퍼클로바 X라는 것 자체 개발을 했다는 것이겠죠. 이 아주 좋은
발상이죠. 우리나라의 특화된 AI 검색 및 B2B 클라우드 생태계가 확장이 됐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죠. 카카오에서는 이미지 생성의 AI라든지 이런 특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겠어요. 그 다음 카카오 네이비나 모빌리티 배차의 최적화의 의미, 즉 국민 실생활에 밀착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 AI의 기본은 뭐냐면 생활에서 밀착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버스 있죠. 버스 배차하는 거 우리 나라에서는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정말 잘 지키죠. 우리나라만은 지하철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의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이 우리나라가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의 돌파 전략은 뭐냐면 첫 번째는 특화 도메인입니다. 우리 한국의 압도적인 제조업의 노하우를 결합한 산업용 특화 AI를 선점하게 되는 거죠. 하드웨어를 우리가 산업용으로 만들게 되면 되겠죠. 이 산업용에서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어미 개념, 그 다음에 생성성 어미, 그 다음 자동 생성성 어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돌파구 두 번째입니다. 우리 생태계가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HBM 반도체 인프라를 우리가 삼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렛대 삼아서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생태계 구축을 해야 되는 의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소프트웨어나 데이터가 많이 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본력과 원천 기술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에서 한계가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를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KAI의 돌파 전략은 특 도메인이라든지 생태계 융합이라든지 그 다음 자본력과 원천 기술을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AI의 패권 시대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의 가치 창출은 그룹의 생태계나 그리고 우리의 전략을 맞춰야 되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AI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세 가지 이유 아십니까? 첫 번째는 빅데이터의 폭발입니다. 왜? 우리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보급으로 되어 있는 2.5 헥사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죠. 이 데이터가 생성하게 되니까 이 AI가 더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 이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AI 학습에 거대한 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의 증가입니다. CPU 영역으로 10년마다 1000배 이상 향상되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비용의 데이터 처리를 현실화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12년대 이미지 인식의 혁명부터 17년대 트랜스포머의 등장까지 딥러닝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진 게 우리가 알고리즘의 핵심이라고 들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2022년에 챗GPT라는 것을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AI의 아이폰 모멘트의 도래가 되었다 하는 의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I는 성장은 뭐냐면 데이터, 그 다음 컴퓨팅 파워 증가, 그 다음 알고리즘의 핵심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AI는 4차 산업의 모든 기술을 제어하는 두뇌입니다. 자, AI는 데이터를 가져오죠.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 행기 뭡니까? 분류 작업을 하게 되겠죠. 분류 작업을 하면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패턴이 만들어지면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의 개념을 보면 수천억 개의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석한다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단순 반복 업무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복잡한 판단이나 추론 영역까지 자동화 범위의 획기적인 확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겠죠. 모든 산업에 동시에 적용 가능한 범용 기술로서
정제되지 않는 데이터의 핵심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가치 창출의 엔진이 바로 AI라고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제되지 않는 데이터 알고 있죠? 우리 반 편성이 뭐 20명이다, 40명이다, 30명의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를. 그러면 이 DNA를 이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분류를 하게 되면 우리 반의 학생들은 어떤 이 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정제되지 않는 데이터가 나중에는 핵심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가치 창출의 엔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AI 가지고 있는 두뇌입니다. 그럼 AI를 한번 볼까요? 이 AI는 IoT죠. IoT는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 사물을 연결하게 되고 빅데이터를 형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데이터의 자유 공유죠. 클라우드를 공유하게 되고, 그 다음 블록체인이죠. 분산을 신뢰하게 되는 의미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AI는 이 4차 산업을 제어하는 두뇌라고 하면 되겠죠. 데이터를 부르는 가치 창출의 플라이입니다. 왜? 데이터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한 바퀴 돌게 되겠죠. 먼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할 때는 IoT라든지 SNS라든지 센서를 통해가 수십억 개의 데이터가 생성하게 되겠죠. 이 생성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분류 작업을 하면 학습의 고도화를 가지게 되겠죠. 패턴 인식 및 예측 모델이 성능이 자가 형성하게 되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비즈니스의 가치 창출입니다. 정교해진 마침의 서비스 제공 및 극적인 비용이 절감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가치 창출이 일어나면 사용자 및 데이터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겠죠. 늘어난 가치와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하여 거대한 데이터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이 데이터를 다시 수집하게 되겠죠. 이렇게 회전하는 의미 개념을 가지게 되면 AI 경쟁력은 걱정적으로 데이터 확보에 달려 있고, 그 다음 또한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성자 도식이라고 했죠. 위인너는 모든 걸 가질 수 있다는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부르는 가치 창출의 플라이 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산업 룰이 바뀌게 되는데 한번 도입 전과 후에 대한 극적인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 옛날에는요 수동 품질 검사하고 고장 후 수리를 했는데, 이게는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이 품질 검사에서 불량률을 줄이고, 그 다음 비전 검사가 예지 정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에너지가 15에서 30% 절감을 할 수 있는 제조업의 AI 시대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 다음 어려움이다. 과거에는 수시간 동안 소요되던 유관 판독이죠.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의 이 판단과 CT의 판단과 CT의 데이터의 판단 있죠. 그 다음에 MRA의 데이터의 판단을 다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이 AI에 맡기면 수분 내에 우리 사람보다도 더 정밀 진단이 되고 개인이 맞춤 처방도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금융입니다. 금융의 이 대표적인 예는 대출에 관계되는 겁니다. 대출을 맨 처음에 시킬 때는 과거에 심사가 많이 걸리던 것이 AI 시대에 오게 되니까 수초 내에 자동 심사가 이렇게 되겠죠. 실시간 이상의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기라든지 이 등급이라든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약 99%가 탐지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유통물류죠. 여러분들 이 판매 사이트에 물건을 사려고 보면 언제 도착이죠. 책 사려고 하면 언제 도착이죠. 즉 언제 도착한다는 의미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관리자 경험에 의해서 재고 관리를 또 했습니다.
요번에는 봄이니까 봄에는 뭐를 사고 뭐를 팔고 하는 이것을 이 마케팅 전략을 잘 씌워야 되겠죠. 근데 이 AI 시대에 와서는 AI 기반에서 수요 예측도 될 수 있고 최적의 배송 경로도 될 수 있고 이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유통의 물류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의 룰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제조업에서 어려워도 금융, 유통물류의 이 극적인 변화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생활에 느끼고 있고 그 다음 앞으로 방향은 이것보다 더 좋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 수 있겠죠. 2030년도에 보면 1조 8천억 달러의 규모의 팽창한 거대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AI는 약 2천억 달러를 이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세계의 GDP에서는 15.7조 달러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수익의 약 80%가 AI 기반, 연 10억 달러 구독을 이탈시키는 넷플릭스, 그 다음 매출의 35%를 증가시키는 아마존 등 글로벌 빅데이터의 폭발적인 견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AI를 활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평균 고속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의 AI 패권 경쟁에서 주요 4개국의 생존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누구의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민간 주도였죠. 민간 주도에서 이 챗GPT나 제미나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나 이런 거에서 이 사고나 그 다음 이게 대한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래서 강점을 가진 거는 뭐냐면 압도적인 원천 기술이죠. 그 다음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 반도체를 80% 독점을 하고 있죠. 중국은 주도가 누구죠? 국가였죠. 그 다음 4세대 AI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점은 이 인구에 의한 거대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1400만 대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압도적인 안매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유럽 연합에서는 주도가 규제 주도를 가지고 있죠. 세계 최초의 EU AI법 발효를 하게 된 거죠. 강점은 뭡니까?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글로벌의 윤리적 AI 규제와 표준 선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일본은 주도적으로 기업과 정부의 협력에 의해서 소사이어티 5.0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강점으로서는 이 고령화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제조라든지 기반으로 케어 로봇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또한 자율주행의 융합을 일으킨 이 일본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AI 패권 전쟁의 주요 4개국의 생존 전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까? 자, 압도적으로 하드웨어가 강국이죠. 남겨진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점은 뭡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초고속 인프라를 구성돼 있죠. 이런 강점인데 실질적으로 이 하드웨어적으로는 강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죠? 약점이 한번 보겠습니다. 약점은 원천 기술 및 데이터 부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LMA 기반의 알고리즘 역량이나 미연건에 대해서 현재의 적은 한국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학습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이 문서 작성에 있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문서 작성이 HWPX로 바뀌게 되니까 이 많은 이 학습 데이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투자의 격차입니다. 우리나라 투자는 한국이 32억 달러인데 미국은 672억 달러죠. 그래서 절대적인 민간 R&D가 투자 규모가 낙하다는 의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 및 데이터를 완벽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AI 강국을 향해서 국가와 기업의 총력전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드웨어 경쟁입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이 메모리라든지 그다음 삼성전자에서 이 자체 AI 가구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다음 플랫폼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네이버에서 한국화 거대화되어 있는 하이퍼 글로벌 X의 구축을 했었죠. 그다음 LG 카카오에서는 3,000명 이상의 AI 전담의 조직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 택시의 배차를 AI로 처리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때면 국가에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AI 전문가를 약 한 10만 명 정도는 해야 되겠죠. AI 대학원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업무와 교육을 시키면 우리나라도 AI 강대국으로 변천할 수 있을 겁니다. 막대한 자본의 빅테크에 맞서는 다이웨스 전략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무한한 자본력이 없어도 독창적인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나 특화 도면으로 해서 전략을 글로벌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증명되어야 되겠죠. 역동적인 K 스타트업의 생태계입니다. 어류 AI입니다. 루엣, 그 다음 교육 AI, 루이드, 그 다음 언어 AI 없는 스테이지, 이렇게 생태계의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딥시크의 케이스입니다. 2025년도에 딥시크의 충격을 받았죠. 중국의 스타트업의 딥시크의 미국의 빅데이터의 10분의 1을 고성능 AI를 가지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우리가 구글에서 구글 크롬에서 사용하게 되죠. 크롬에서 지원해주는 옆에 딥시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이 능력과 그 다음 다른 것이 힘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 도전과 다위의 전략으로 맞섰으면 아마 KAI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5대 필수죠. 세계 최고의 AI 인재 유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방대하고 정제된 고품질의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죠. 대학 연구소나 스타트업 간의 강력한 융합 생태계를 형성해야 되겠죠. 정부의 전략적인 규제의 혁신과 전폭적인 지원을 이루어져야 되겠죠. AI의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는 기업 및 소비자 문화를 우리가 형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즉 AI 인재 유치, 그 다음 정제되고 고품질적인 데이터 확보, 그 다음 학계나 스타트업에 하는 강력한 융합 생태계, 그 다음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 그 다음 AI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는 기업 및 소비자 문화가 결과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5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AI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AI 개념을 이해하고 전공을 응용한다면 취업 경쟁력도 적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겠죠. 보거나 보게 되면 환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 정밀 진단, 그 다음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죠. 호텔 조리나 관광의 그 다음 미용 예술은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 기반으로 해서 개인화를 추진한다든지 가상 스텔링이라는 트렌드 예측의 시스템을 가질 수 있죠. 스포츠 JR입니다. 센서와 비전의 AI를 활용한 선수의 정밀 동작 분석 및 부상 예방 모니터로 해서 우리는 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을 갖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AI 기본의 개념을 이해하고 전공에 응용한다면 취업 경쟁력에 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4차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AI 시대의 지배적인 걸 하기 위해서 개인의 4단계의 성장 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도구의 일상화입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언제나 챗GPT나 제미나이 등 AI의 도구의 능숙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전공과 융합을 해야 되겠죠. 자신의 전공 분야에 AI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구체적인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의 해독력입니다. 데이터를 수집, 분석, 해석함으로써 AI 결과물을 검증하는 학부를 한정돼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인간의 고유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AI가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의 고유의 창의성, 공감 능력,
윤리의식의 발전을 하게 되겠죠. 연구에 의하면요, 이 AI의 챗GPT를 사용한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사고의 개념을 생각하면 AI를 사용한 사람은 사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사고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일의 능률을 따진다면 AI를 사용한 사람 일의 능력이 올라가고, 그 다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참 필요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AI를 접목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되겠죠. 미래의 일자리입니다. 개발자를 넘쳐서 AI 응용 전문가의 시대가 되어야 되겠죠. 순수 AI 개발 직군 외에도 기존의 전공 지식과 AI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융합 직군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기술의 직군이죠. 이것이 어로 코디네이터. 자, 어로 지식을 가지고 AI 진단 툴을 이용하면 어로 코디네이터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AI를 최적한 결과를 도출해서 언어의 설계자로 만들 수가 있겠죠. AI 솔루션의 컨설트입니다. 각 산업별 맞춤형 AI 도입의 전략 기획을 하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AI를 응용 전문가 시대로 활용해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공지능의 본질과 한계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AI는 소수의 전문가만의 전물이 아니죠.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활용해야 할 강력한 도구입니다. 데이터를 이해하는 능력이 곧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 2주차의 이 토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I가 향후 내 직업을 대체할 것인가? 우리 전공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AI 지능의 이해와 AI 정의, 역사, 그 다음에 AI의 강력점과 약점의 수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2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